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5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증하는 감염세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백신이 최후의 보루가 됐습니다. 첫 소식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LA 이영현 특파원,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고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미국 시각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토요일 오후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승인 결정에 따라 백신은 항공편으로 미 전역에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해 특별 포장 상태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접종을 위해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각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접종을 결정할 방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내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만큼 결정이 나오면 바로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접종이 시작되면 확산세가 좀 꺾일까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예측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는 거의 매일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9.11 테러로 숨진 사람 2,977명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매일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전 세계 2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시작해도 이 확산세는 해를 넘겨 계속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수가 백신을 맞아야 하고 또 접종자들이 면역력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 진입로입니다. 차량들이 2km가량 줄지어 들어갑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닌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This is our second time coming. My wife, she feels like she has the symptoms, so that's main the reason why we're here. 거리에 설치된 이 검사소에도 최근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Yeah, a lot of people, we've had a surge in numbers. Yeah, because I'm pretty sure it's because of the Thanksgiving and we're seeing all the spikes happen right now. Yeah.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하루 확진자는 10,000명에 육박하는 상황. 추수감사절 연휴 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No symptoms. I get tested pretty often. I try to stay safe, limit my behavior, and be as safe as I can. 캘리포니아주 전체 중환자실은 여유가 10%를 밑돌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미국 중서부와 남부 도시는 더 심각해 중환자실 여유가 5%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가 눈앞이지만 지금은 예고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상황은 더 비관적입니다. The blip from Thanksgiving isn't even here yet. So we're getting those staggering numbers of new cases and hospitalizations before we even feel the full brunt of the Thanksgiving holiday.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극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실 부족을 겪고 있는 네바다의 이 병원은 결국 주차장에 환자용 침대를 설치했습니다. It was scary. You know, we don't expect to go to work and be working out of a parking garage. 주 정부와 카운티, 시 당국은 확산 억제를 위해 규제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월요일부터 상황이 심각한 카운티에 추가로 자택 대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실내와 야외 식사까지 금지한 상황이지만 미용실, 네일샵 등도 추가로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업주들의 반발과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째 영업해온 이 업소는 시와 카운티, 주 정부의 명령을 모두 거부하고 야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이 영업 허가증을 압수했지만 업주는 야외 영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It's right that they're doing this to us. As long as we can stay open, we're going to try. And you know, there's just no hard evidence that outdoor dining is causing the spread of this virus.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현재 백신뿐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내년 1, 2월까지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 4월쯤 일반인이 백신을 맞을 때 이 증가세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When you have 75, 80% of the people vaccinated, you have an umbrella of protection over the community that the level of community spread will be really, really very low.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면 현재로선 접종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9일 AP통신과 시카고대학교가 미국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7%만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고 26%는 아예 안 맞을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접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의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입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미국 상황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접종한 영국에서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서 백신 접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백신 불신 풍조와 그 이유, 강민승 PD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영국 런던 코벤트리 지역의 한 병원에서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은 80세 이상의 노인들과 현장 의료 인력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할 예정입니다. At the moment, I don't know how I feel. It's just so strange and so wonderful, really. Yeah. So anyway, this is for a good cause. So I'm so pleased to have it done.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와 감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건부 장관 맷 핸콕은 생방송 도중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You're quite emotional about that. Well, it's just it's been such a tough year for so many people, and I'm really it makes me proud to be British. 그러나 모두가 백신을 기다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첫 백신 접종 사흘 전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거라고 말합니다. I don't want to be vaccinated. I want to be free. I want to live my life. Pandemics are hoax.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은 비단 영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의료 전문가들까지 백신의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Vaccines are touted as the great hope, but we don't have them yet, and they have not yet been shown to prevent contagion. What we need now is effective early treatment for COVID-19. Hydroxychloroquine. A lot of good things have come out about the hydroxy. A lot of good things have come out. 그러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이미 지난 7월 WHO가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약품. 민주당 척 슈머 의원은 공화당이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Continues to hawk hydroxychloroquine as COVID-19 treatment, following the lead of President Trump, who boosted the drug despite scientific evidence that it's ineffective. The more Senate Republicans dip their toes into the water of these anti-science, anti-vax conspiracy theories, the more damage it does to our country.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응답한 미국인들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의 가능성. 실제 접종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It's new. It's come to market fairly quickly, and so I think people have legitimate worries. My next concern is rushing. If I rush, I could have a car accident. I could make a mistake. 실제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들 중 2명이 바로 다음 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once you start implementing the actual utilization of the vaccine in a clinical setting, you're talking about millions of individuals getting vaccinated. So you may start seeing effects in some that might not have been picked up when you were dealing with thousands. So it likely is an unusual and rare effect. 그러나 절반 이상의 미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단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백신에 대한 인종별 조사에서 호응이 가장 저조한 집단은 흑인들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찰스 윌리엄스 씨는 그 이유를 역사적 배경에서 찾습니다. This country has a long bad history with healthcare and its treatment of blacks in America. 실제로 미 보건당국은 1930년대 터스키기 지역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매독 감염 생체 실험을 비밀리에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문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야 할 만큼 흑인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And finally say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w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id was shameful, and I am sorry.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 전직 대통령들의 대국민 홍보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3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공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f Anthony Fauci tells me this vaccine is safe, immunize you from getting COVID, absolutely I'm going to take it. And I may end up taking it on TV or having it filmed just so that people know.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제2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소아마비 감염이 속출하자 미국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소아마비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시작될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까? 미국은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100 million COVID vaccine shots into the arms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first 100 days. And we'll follow the guidance of science to get the vaccines to those most at risk.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 또 다른 고민이 생겼군요. 현재 화이자 백신의 경우 정확히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영상에 잠시 나왔는데요. 지금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총 3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알레르기 반응이었고요. 2가지가 이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켰던 사례자들은 사실은 알레르기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네네. 그래서 항상 늘 아드레날린 주사를 소지하고 다닐 정도였다라고 해서 이게 뭐 일반적인 케이스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경우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영국 정부에서는 알레르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잠시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여기에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면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바로 마가릿 키넌 할머니 있잖아요. 근데 이 접종 몇 시간 뒤에 SNS엔 키넌 할머니가 대역 배구다. 그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이 수백 건 SNS를 통해서 공유되기도 했거든요. 저도 읽었습니다. 네, 이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심지어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가 거부감을 충분히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발에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 코로나 백신은 1년 만에 개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안정성에 우려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는 워낙 코로나19에서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국가는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선구매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면서 지금 신속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죠. 만약에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백신 접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비의 연속인데 하루라도 더 빨리 이 팬데믹이 종료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에선 농민들의 시위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민영화시키는 농업개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이번 법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박병길 PD가 전합니다. 수천 명의 인도 농민들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으며 경찰의 방어벽을 뚫습니다. 트랙터를 앞세워 뉴델리로 향하던 시위대. 하지만 경찰의 2차 방어벽에 다시 길목이 막히자 그대로 도로를 점거해버립니다. 경찰의 거친 진압에 맞서며 이들이 뉴델리로 향하는 이유는 바로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개혁법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인도 집권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해오던 농산물 유통 과정을 민영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कल देश की संसद ने देश के किसानों को नए अधिकार देने वाले बहुत ही ऐतिहासिक कानूनों को पारित किया. 인도에서는 교외 지역 가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 농민들입니다. 유통 과정이 민영화되면 대기업을 상대로 농산물 가격을 협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정부 보장이 사라져 가격이 폭락할 것을 우려합니다. Main causes for farmer suicides, one is that rising cost structures of agriculture, seed and fertilizer prices, particularly with the deregulation of those markets, are much higher. And at the same time, the prices, the higher prices that are expected from the markets are not always realizing. 결국 생계의 위협을 느낀 농민들이 생업을 멈추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농업개혁법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선포한 농민들. 이들의 분노 속엔 뿌리 깊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कमेरे वर्ग को लूटकर उन पूंजीपतियों की तिजोरी भर रहे हैं। पूरे हिंदुस्तान की जो तमाम सरकारी महकमे उनका निजीकरण किया जा रहा है उन्हीं के हक में। बीच में थोड़ा किसान के पास ये जमीन का टुकड़ा बचा हुआ था। 시위대의 점거가 2주째 이어지면서 도로는 하나의 작은 마을이 됐습니다. 요리도 함께 만들어 길 위에서 나눠 먹습니다. 수만 명의 삼시세끼로 매일 막대한 식자재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노숙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땅한 숙소도 없다 보니 농민들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쪽잠을 청해야 합니다. ਠੰਡੀਆਂ ਰਾਤਾਂ ਦੇ ਵਿੱਚ ਹਾਂਜੀ ਠੰਡੇ ਪਾਣੀ ਨਾਲ ਨਹਾਉਣ ਦਾ ਕੋਈ ਗਵਰਨਮੈਂਟ ਦਾ ਪ੍ਰਬੰਧ ਨਹੀਂ, ਲੈਟਰਿਨ ਬਾਥਰੂਮ ਦਾ ਕੋਈ ਪ੍ਰਬੰਧ ਨਹੀਂ ਹੈ। ਉਹ ਸਾਨੂੰ ਬਾਹਰੋਂ 3-4 ਕਿਲੋਮੀਟਰ ਪਰੇ ਜਾਣਾ ਪੈਂਦਾ ਜੀ। ਵਧੀਆ ਗੁਜ਼ਾਰਾ ਹੋ ਰਿਹਾ, ਪਰ ਜੇਕਰ ਗਵਰਨਮੈਂਟ ਨੇ ਸਾਡੀਆਂ ਜ਼ਮੀਨਾਂ ਹੀ ਖੋਲੀਆਂ ਫਿਰ ਤਾਂ ਸਾਡੇ ਕੋਲ ਕਿਤਾ ਸਾਡਾ ਉਹਦੇ ਨਾਲ ਤਾਂ ਸਾਨੂੰ ਇੱਥੇ ਗੋਲੀ ਮਾਰ ਦੇਣ ਧਰਨਿਆਂ ਤੇ ਬੈਠਿਆਂ ਨੂੰ। ਅਸੀਂ ਪਿੰਡ ਜਾ ਕੇ ਵੀ ਕੀ ਕਰਨਾ ਜੀ। 올 한 해 인도의 농민들은 끊임없는 악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폭우와 홍수가 4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농부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진흙에 파묻힌 농작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의 공습 역시 심각했습니다. 메뚜기 떼는 사람 3만 5천 명 분량의 작물을 하루에 먹어치웠습니다. 지난 3월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유통 과정에 차질이 생겨 농산물의 40%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농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많은 농부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약 45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खेत पे जाते थे रोज, उनको ये टेंशन हुई थी कि जे इस साल नहीं कर्जा चुकेगा तो इस साल चुकेगा, इस साल नहीं चुकेगा तो इस साल चुकेगा, लेकिन किसी साल 3 साल से बराबर फसल नहीं हो रही थी।
구르지트 씨도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큰 빚을 진 아버지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고 빚을 물려받은 아들 역시 아버지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बस परिश्रम का 700 रुपये महीने ਦੀ ਹਾਂਜੀ 700 रुपये ਹਾਂਜੀ ਬਸ ਉਸੇ ਨਾਲ ਹੀ ਘਰ ਦਾ ਗੁਜ਼ਾਰਾ ਚੱਲੂ. 인도에서는 매년 10,000명이 넘는 농민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남성 인력 부족, 고리대금 확산 등으로 농촌 경제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도 정부와 농민 대표단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일 이어진 마라톤 회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मीटिंग में कुछ नहीं निकलिया सरकार दा राजा भी चर्चा करते रहो मसला हल नहीं कर. 협상 결렬 이후 시위대는 현재 뉴델리로 향하는 대부분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점거한 상태입니다. लेकिन ऐसा कुछ नहीं होएगा. दिल्ली का सील हो गया. दिल्ली के अंदर आदमी कैसे रोटी खाएगा. लेकिन तेरे को पता चलेगा. लेकिन हम लोग कभी वापस नहीं जाएंगे. मर जाएंगे. 이제 시위는 전국 주요 도시들로 확산됐습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도시 사람들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All these 4 bills they go against the interest of the not only farmers. It affects each and every citizen of India. 생존을 건 투쟁을 벌이는 인도 농민들. 농사를 지을수록 가난해지는 현실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인도 농민들은 절박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농업개혁법을 정작 농민들이 저토록 반대하는 장면을 보니까 인도 정부가 농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부터 드네요.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파 값이 떨어지면 총리가 바뀐다. 그게 무슨 이게 뜻일까요? 무슨 소리냐면요. 인도에서 음식을 보면은 양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인도 농가 중에는 양파 재배 농가가 많고 그만큼 이 농산물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980년의 총선과 1998년 그 델리주 의회 선거에서 양파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서 이 농민 시위를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과연 모디 총리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다룰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네요. 여기다가 이번 시위는요 국제 외교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인도계 이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이 농업개혁법 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코로나19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다가 캐나다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는 친구들이 걱정된다 이런 영상, 즉 농민 시위를 지지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서 인도 정부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인도의 농업개혁법과 농민들의 시위,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지요. 시민들은 일제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향후 관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일명 변태 마을이라 불리는 성범죄 전과자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지 안주식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는 변태들의 마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파크, 즉 이동식 주택단지인 이곳은 약 20여 년 전부터 성범죄 전과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거주 제한 지역인 학교나 공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30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이곳은 미국에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인터넷 사용이 제한된 이곳은 외부와 고립된 채 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The original purpose of this park was people would come down in that time and spend the winter in these little small travel trailers. 성범죄 전과자들이 모여들자 일반인들은 모두 이곳을 떠났습니다. 더그 씨는 지난 5년간 이곳의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How was the reaction of the out of town's neighbors? The community knows we're here for the most part. Although occasionally, you'll have people say, "Oh, I didn't know you were there." But that's a good thing in the sense that we keep a fairly low profile. 이들은 외부인과 대화하기를 꺼렸습니다. 설득 끝에 만난 한 거주자. I worked like a doctor.
I was working the operating rooms and emergency rooms. 그는 음란물 소지죄로 3년을 복역한 후 7년째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You become a different person. You become an animal when you're in prison. You know, like a lot of these people in here, you have to be careful how you talk to them because they're used to prison. You can get yourself killed. You know, in this park, there was 7 murders. 이곳 생활 동안 로버트 씨는 집 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넷도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TV를 보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감옥 생활의 연장이었습니다. It's very depressing. You feel like killing yourself because you're stuck. I mean, I had a big house, and this is where I ended up.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이곳을 정기적으로 찾는 이는 종교단체와 정신과 치료 의료진뿐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단체에 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들을 돕는 사회단체로선 유일합니다. 대부분이 실업자이지만 일부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는 조셉 씨. 교사였던 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 행위죄로 3년 2개월을 복역했고 현재는 보호 관찰 기간입니다. 그가 찬 전자발찌는 출입 금지 구역과 통금 시간을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심지어 운전면허증에도 성범죄 전과자 기록이 명시돼 있습니다. The lady behind the desk said, I need to see your license so I can give you a pass to wear at the school. When she looked me up on the computer, then she finds that I am a sex offender. And she says, I'm sorry, you're going to have to wait outside. This is the bottom. I've come to the bottom. And unless this particular experience changes things, then it was worth nothing. That was the point where some people have to go. 이곳 미국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에게 재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렵게 취직해도 직장을 계속 다니기는 힘듭니다. 존 씨는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A coworker come by and I said, "Hey, you know, what's up?" And all of a sudden he starts hollering, "Oh, f*** you, child molester. You know, don't f***ing try and talk to me. You know, oh, look everybody, he's wearing an ankle monitor." 그는 성범죄 전과자에게는 재기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They need help, and if they can be treated, even as a predator, they should, you know, still be looked at, but still kind of allow him to live a normal life after he did his time and's been treated and's made sure of he won't commit the crime again. 변태들의 마을은 끔찍한 성범죄자들을 공동체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와 최소한의 재활 기회를 달라는 전과자들의 목소리가 소리 없이 갈등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에서 PD특파원 안주식입니다. 네, 아동 성범죄자를 향한 큰 불안 중 하나는 이들이 출소한 이후에도 어떻게 관리되느냐라는 부분일 텐데 살펴본 미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범죄자들이 일반 거주 지역과는 꽤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 성범죄자들이 뭐 학교, 유치원, 공원, 놀이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떨어지게 일종의 거리 제한을 두거든요. 지금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한 600m 정도의 거리 제한이 있고요. 뉴욕도 500m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집된 도시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물리적으로 좀 힘들죠. 그렇군요. 네, 저는 영상 보는 내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런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늘 출소한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집 주변에 이거 뭐 어린이집하고 학교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부모들은 숨이 막히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조두순만이 아니고 이 아동 성범죄자들 이 집 주변 반경 1km 내에
무려 초중고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이 있는 경우가 42,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많죠.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만큼 이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합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초범일 경우에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구성으로 충실히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더 높은 형량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종의 두 얼굴을 갖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은 범죄자들의 기본권에 앞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에 강력한 처벌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깊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계의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김지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제가 고른 첫 번째 픽 함께 보시죠. 바로 우한에서 만나요입니다. 우한은 다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이죠.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팬데믹의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우한시에서 우한 관광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 공개해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영상인가 보죠? 네.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화려한 도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요. 어린아이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일상을 보여주네요. 네. 우한에서 만나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중국의 우한인데 이제는 이렇게 관광을 독려하고 있네요. 네, 사실 중국 우한이 코로나19가 가장 처음 유행했던 곳이죠. 네. 그래서 사망자가 4,000명 이상 나왔었고요. 또 확진자도 5만 명 이상 나왔었는데 지금은 몇 개월째 중국 정부에 따르면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야전병원이 있던 곳에는 코로나19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곳에서는 우한 방역 당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성공했는가를 자화자찬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난리이고 또 우리나라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마냥 보기가 편하지는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누리꾼들도 최소한 관광하는 시점 정도는 좀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눈치가 없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싶으면 우한을 가라라는 조롱이 섞인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여름에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WHO가 전 세계 1일 확진자 수가 또 최고치를 넘었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 우한의 한 워터파크에서 광란의 파티를 한 겁니다. 저 때 기억나거든요. 네, 그때 수천 명의 인파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코로나19가 다 끝났다는 걸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즐기는 바람에 외신들의 비판이 정말 쏟아졌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이 현재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나 이탈리아,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발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일 보도를 하면서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중국에서 발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또 최근 WHO에서는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자가 지금 중국의 윈난성의 한 박쥐 동굴이 아마 첫 발원지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군다나 이런 기원서를 차치하더라도 이 초기에 우한에서 확진자 숫자를 확 줄이면서 거기다가 은폐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초기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그 책임론에서는 정말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피해가 분명히 줄을 수도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죠. 근데 오히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 자화자찬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 이름 있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영화를 한 편 이상 만들어라라는 중국
당국의 지침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 방역 승리를 홍보하는 그런 드라마와 영화가 실제로 제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베이징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체제를 선전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주의를 고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만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책임은 다른 국가에 떠넘기고 자기들은 발을 빼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의료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는 것인데요. 사실 G2 국가라면 이런 행동보다는 책임지고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픽, 우한에서 만나요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아프리카에서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두 번째 픽으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픽. 네, 바로 아기 공장입니다. 그럼 무슨 어린이들이 일하는 공장, 이렇게 아동 노동력 착취 이런 얘기인가요? 글쎄, 그것도 굉장히 참혹한데요. 이보다 더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을 해서 임신을 지킨 후 출산하게 한 후에 그 아기를 매매하는 불법 시설을 의미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암암리에 아주 굉장히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아기 공장이 적발이 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집인가 보죠? 네, 나이지리아의 한 시골 마을이고요. 지금 저 여성들이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They said they're going to take my baby from my hand. How much then they said the baby, each baby, how much then they sell? If they born baby girl, they will say 250,000, and if they born a baby girl. 너무 끔찍하고 정말 잔혹한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이 공장에서는 심지어 여성을 성폭행하는 남성을 고용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산부를 납치한 게 아니라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이 있었다. 네, 감금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마치 카르텔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라든지 산부인과 클리닉과 연계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소녀를 감금을 시켜서 성폭행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기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도 없을 텐데 누가 아기를 왜 사는 거죠? 이제 구매자는 이제 주로 불임 부부라든지 그리고 성매매 알선업자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 하기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 남자 아기들이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고요. 남자 아기 같은 경우는 농장이나 광산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여자 아기는 매춘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의식에 제물로 희생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 인신매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바로 인신매매가 금융사기나 아니면 마약 밀매 이 다음에 세 번째로 흔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흔한 범죄군요. 네, 맞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로 제일 큰 국가죠. 그렇지만 빈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식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식량 부족이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결국 이러한 가난이 지금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고 아기 공장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그런 사고 파는 암시장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유엔에 따르면 연간 75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지금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신매매 업체들이 더 극성이다라는 거고요. 또 더욱 참혹한 것은 심지어 자신의 아기를 자발적으로 이 인신매매 업체에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정말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픽이었습니다. 네, 김주윤 박사님 소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제국주의 시절 교토대의 인류학자들이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선주민 그리고 침략 지역 민족의 유골을 도굴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의 유골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호경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교토대학. 제국주의 시절 당시 교토 제국대학의 인류학자들은
홋카이도 선주민인 아이누 민족의 유골을 수집했습니다. 시민단체는 8년째 아이누 민족의 유골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この中にね、まだ白老に持って行ってへんね、釧路の遺骨とカラフトのね、遺骨がね、カラフトアイヌの遺骨があるはずなんですよ。なんで合わせないんですかって聞いてるの。そこで言ってしまいますと、それが大学の規則になっていますので。どういう規則ですか。まあ食べたら困るようなことをしてるからやな。その頃のね、権力を使ってね、アイヌ民族をね、押さえつけてね、奪ってきたんじゃないですか、ほとんどが。アイヌ民族をもう滅びゆく民族なんていうふうに断定して、侵略することはね、だから侵略してもいいんだみたいなね、いうための大学研究者の研究ですからね、絶対許せないですよね。でそのことをやっぱり許してしまっている私たち日本人のありようも本当に情けない。교토대학의 아이누 유골을 추적하던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또 다른 유골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교토 제국대학이 오키나와의 선주민인 류큐 민족의 유골도 대대적으로 수집한 것입니다. 분노한 류큐 민족의 후손들은 2년 전 교토대학을 상대로 유골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7번째 변론을 마쳤습니다. このサーベの本質はなんで当時1930年前後帝国大学が民主学と称して遺骨を盗んで研究に入ったかこれを問うわけですよ。人の先祖の骨をね盗んでいって砕いて研究材料にしようって言うんでしょ。これも常識で考えられないですよ。非常識の世界ですね。こんな当たり前のことが分かってくれないんですよね、京都大学はね。盗掘していったその状況とかをいろいろ分かってくるともう怒りですよね。もうどうしてもこれは我々の権利とかその精神を踏みにじるそういうやり方だと。 교토대학은 법정에서 당시의 유골 수집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要するに植民地支配の下での植民統治者の許可を受けたから。 要するに、何ら違法はないと。これ全部大和の人間なんですね。植民地ってみんなそうですからね。権力を握るのは全部統治者が行きますからね。 교토대학은 수집한 유골의 수와 출처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교토 제국대학 시절의 연구 내용입니다. 교토 제국대학에서 인류학 교실을 이끌던 기요노 교수의 연구 기록을 보면 교토 제국대학의 인류학자들은 아시아의 일본 침략 지역으로부터 약 1,409의 유골을 수집했습니다. 特に頭蓋骨のこのね脳の大きさであったりとかいろんなねもので日本人がトップに来るような形でですね、研究をしていた。いわゆる大東亜共栄圏というですね日本の帝国主義を学者がですね正当化するために人間の骨をですね使って研究してたと。 지금도 교토대학 박물관 수장고와 연구실에 산재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의 실체에 대해 교토대학은 침묵과 비공개로 일관합니다. 人の骨盗んだそれを隠す仕事俺はやってるんや言うて家族に言えんの恥ずかしくないの 더욱이 교토대학의 유골 반환 운동과 재판 과정에서 놀랍게도 식민지 조선에서도 유골을 빼내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토 제국대학의 인류학자들은 조선에서 세고의 유골을 가져갔습니다. 경주의 무덤에서, 대구의 달성 고분에서, 그리고 인천 부근의 무덤에서 파냈습니다. このね文章をね見てですねこれは私が情報公開ですね得ることができた文章であります。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의 인골 표본 목록에 따르면 대구 달성 고분에서 유골을 빼내어 교토대학으로 보낸 책임자는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京都大学はこれもやっぱり知ってるわけですよ。つまり京都大学としてもですね本来ならばですね植民主義を生産するんだったらですねもう進んで返さなきゃいけないけども返してないということはですね全然反省して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지금까지 일본 교토에서 PD특파원 이호경입니다. 일본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950명, 갑작스런 폭증세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무증상, 잠복 감염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말일 겁니다. 앞으로 이 확진세는 더욱 커진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부디 연말이지만 최대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t wait another second. 'Cause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 so holy. I don't do well with the drama. And no, I can't stand it being fa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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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believe in Nirvana. But the way that we love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t wait another second. Oh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t wait another second. Oh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t wait another second. 'Cause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 so holy.